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5장에서 JSP, 기본적인 정의와 그리고 JSP가 변환되는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서블릿으로 변환이 돼서 메모리에 올라가더라. 라는 사실과, 그리고 여러 가지 JSP의 태그들, 그죠? 뭐, 스크립트리, 표현식,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스크립트리, 표현식, 그리고 뭐 페이지, 그죠? 지시자 등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에 관련된 실습도 해보고 등등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장에는 우리가 이제 JSP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또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간추려 봤습니다. 간추려 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제 고급적인 개념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DB랑 연동을 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6장이고요. 자, 보죠. 자, 먼저 리퀘스트 객체의 상세. 지금까지는 우리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즉 리퀘스트는 요청 처리 객체가 되고 리스판스는 응답 처리 객체다라고 제가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통캣에서 우리가 뭐 어떠한 이러한 내부 객체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 그렇게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get 파라메타를 이용을 해서 인자 값들이 서블릿에서 넘어오는 값들을 우리가 받아내고, 또한 JSP에서도 넘어오는 내용들을 받아내었죠. 자, 그래서 한번,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봅니다. 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 리퀘스트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요청 정보는 전부 리퀘스트 객체가 관리를 하는데요. 전부 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앞선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JSP 페이지는 웹 컨테이너에 의해 서블릿 객체로 변환이 되죠. 처음에, 그죠? 변환이 되어서 그게 결국에는 JSP가 서블릿 객체로 변환되면서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응답할 HTML 코드들을 만들어 주더라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을 하죠. 이때 서블릿 클래스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메모리에 올라가니까, 자,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응답 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자바 X 서블릿 패키지 아래에 몇 가지 객체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프린트 라이터라는 뭐 출력 스트림, 그런 객체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객체 중에서 우리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가 사용자와의 요청 그리고 응답에서 사용되는데, 이런 JSP 내장 객체라고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본 게 있어요. 내장 객체 중에서는 리스판스, 리퀘스트, 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아웃 등등이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표로 지난 시간에 한번 봤어요. 그죠? 지난 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내장 객체들은 우리가 별다른 임포트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죠. 아니 뭐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당연히 리퀘스트를 하고 서버가 DB하고 끌 연동을 할 일이 있으면 같이 연동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응답을 해 주게 되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우리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인데요.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는 내부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뉴 연산자다 이런 걸로 따로 생성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통캣 서버가 아울러 알아서 생성을 해주는 객체다라고 지난 장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객체에 우리가 관련 메소드들을 보게 되면, 자, 요렇게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보면, 자, get context pas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제가 context pass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즉 응용 웹 어플리케이션의 경로,
그죠? 그것을 우리가 얻어내는 게 바로 get context pass라는 메서드입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하나의 우리가 만약에 practice 01 언더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찾아 들어가는 게 바로 context pass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서드 방식이 있었죠. 폼 태그에서 넘어오는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를 우리가 얼마든지 구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get session이라고 했는데 세션 객체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좀 드린 바 있고요. 이 세션은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는 세션은 서버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이제 세션 서버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가 들어오잖아요.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구분을 짓기 위해서 하나의 웹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한테 세션 아이디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여기에다가 세션에다가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끊어 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 뭐 은행 금융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5분 동안 뭐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세션 객체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get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프로토콜은 아시죠? 그죠? 통신 규약이다. 그죠? 규약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죠? 뭐, HTTP는 이제 우리가 80번을 쓰죠. 그죠? 그리고 텔넷, 뭐, FTP, 여러 가지의 프로토콜이 있죠. 뭐, SMTP도 있고, POP도 있고,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올 수가 있고, 대다수가 HTTP를 얻어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request URL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요청했던 URL을 우리가 얻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URI는 이거는 URI를 얻어온다 이러는데 URL하고 URI의 차이점은 URL은 그러니까 인터넷 웹 쪽에서 로케이션을 의미를 하는 거고 URI도 그와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여기에서 어떤 파일까지도 지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넓은 범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이거는 그 서칭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get query string 요거는 아시다시피 리퀘스트 객체에서 어떠한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쿼리 작성문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스트링을 이렇게 요걸로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출력 내장 객체인 out을 이용을 해서 리퀘스트의 out입니다. 그죠? 서블릿에서는 프린트 라이터를 썼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프린트 ln에서 막 등등 해서 리퀘스트에 뭐 get 서버 네임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포트 번호도 알 수 있고 리퀘스트 get 메서드 방식도 알 수 있고 프로토콜 URL, URI 뭐 등등을 알 수 있고 또한 여기에 있는 것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리퀘스트 딱 치고 점 하고 우리가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그의 리퀘스트에 관련된 즉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그죠? 그거에 이제 들어있는 메서드들이 쭉 열거가 될 거예요. 그죠? 물론 HTTP 서블릿 리퀘스트가 제네릭 서블릿을 상속을 받았기에 그 제네릭 서블릿에 있는 메서드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다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뭔지 알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하고 얘가 실질적으로 통신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왜 자꾸 나오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계속 나온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내용을 리퀘스트 객체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몰라도 좋지만 얘가 뭘 하는 놈이다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해가 되고 프로그램 짤 때 왜 리퀘스트를 사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본 대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보죠.
자, 리퀘스트 객체 중에서 또 역시 우리가 파라메타 관련된 메서드들이 있었죠. 서블릿에도 있었어요. 근데 서블릿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왜냐? 객체 자체가 리퀘스트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파라메타 관련된 메서드인데 중요하죠. 그죠? 무엇이든 페이지가 이동이 될 때 혹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왔을 때 그때 클라이언트가 넘기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유효성 검증부터 시작을 해서 DB 접속에서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등등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요. 서블릿과 똑같죠. 유사한 게 아니라 거의.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우리가 요청 관련 메서드보다 실제 많이 쓰이는 파라메터와 관련된 메서드이다. 인자값이죠. 그죠? JSP 페이지를 제작하는 목적이 바로 데이터 값을 전송하기 위해서이므로 파라메타 관련 메서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get 파라메타에서 이건 하나의 네임에 해당하는 파라메타 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좀 작죠, 그죠? 작은데 뭐 이런 네임하고 그죠? 여기에 네임하고 반드시 같아야 되죠. 그죠? 같아야 얘가 인식을 하고 그에 적힌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죠. 아울러 get parameter names 이거는 모든 파라메타 이름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죠. 스트링 배열로 우리가 이제, 배열로 어떤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리턴하는 타입을 받아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값들을 출력할 수도 있고요. 또한 get parameter values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네임에 여러 가지의 값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중 선택이 가능한 체크박스, 그죠?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회원가입을 받을 때, 뭐, 취미라든지, 특기라든지,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때는 한꺼번에 받아서 우리가 쭉 나타내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네임에 이제 요거, get parameter values, 요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스트링 배열 타입으로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arrays의 toString 메서드를 이용해서 쫙 출력을 하면 됐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요것들도 역시 서블릿에도 있죠. 그죠? 당연히 있지만 이제 JSP니까 여기에도 한 번 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뭔가 사용자로부터 뭘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고 폼 태그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이제 JSP 파일로 넘어와서 이거는 EUC-KR은 하지 말고요. UTF-8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스크립트리 우리가 선언식 그리고 스크립트리 그리고 여기에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각각 어디입니까?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리스판스다. 그죠? 리퀘스트의 반대가 바로 리스판스다. 즉, 얘는 서버에서 응답을 해줄 때 이제 내부 객체를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지금까지 해봤듯이. 그래서 웹브라우저 요청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리스판스라고 하며 이러한 리스판스, 즉 응답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우리가 아시다시피 리스판스 객체라고 해요. 아울러 HTTP 응답 헤더 정보를 설정하거나 쿠키를 추가하고 페이지를 리다이렉트 등을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은 밑에 나오니까 봅시다, 일단. 자,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요거는 똑같죠, 그죠?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JSP가 서블릿으로 바뀌어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메모리에 올라갔다가 다시 HTML 파일 형식으로 리스판스를 해주죠. 맞죠? 근데 이 리스판스 객체에 관련된 메소드들을 한번 보죠. 자, 리스판스는 당연히 set 뭐뭐뭐로 하든지 add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갈 텐데요. 자, set head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string header name, string header value에서
응답에 포함될 헤더들을 우리가 나중에 쿠키라든지 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헤더에서 정보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때 쓰는 게 바로 set 헤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많이 써봤죠? set character encoding에서. 그래서 응답할 때 문자의 형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코딩을 할 거냐? 아시다시피 UTF 파일 쓰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add cookie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쿠키해서 쿠키 객체를 지정을 하는데, 자, 쿠키라는 것은 세션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 쿠키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쿠키는 뭐예요? 그죠? 얘는 서로 서버와 왜 이러한 쿠키하고 세션이 등장을 하게 됐냐면요. 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죠. 우리가 이제 웹에서 쓰는 프로토콜. 그 프로토콜은요, 한번 이렇게 리퀘스트가 오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는요, 그 다음에 그냥 끊어버려요. 그 특징이. 이렇게 이제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통상, 뭐, 이거를 무응답, 서버,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응답 상태,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한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 연결을 했다면, 페이지를 계속 요청을 하면, 얘가 이 무응답 상태라면,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로그인을 하게 되고, 또 로그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연결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등장했던 게 쿠키입니다. 이 쿠키는 이제 서버에서 물론 생성을 해주는데 그 서버에서 생성을 해서 그 쿠키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싣고 자,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할 때 던져주는데요. 그때 이 쿠키라는 놈은 클라이언트 PC 단에다가 쿠키가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요청을 했을 때 이 서버가 이 쿠키를 쿠키를 이제 여기 검사를 해서 연결되어 있는 브라우저인지 다시 재차금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연결이 유지가 돼요. 이게 바로 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쿠키 개념인데, 그리고 이 쿠키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4kb인가요? 8kb인가요? 그 정도로 저장할 공간도 한계가 있고 300개인가요? 뭐 그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아울러 그거보다는 가장 문제점은 로컬 PC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죠. 어느 누군가가 웹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쿠키가 어디 저장됐는지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해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쿠키를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옛날 브라우저를 아직까지도 뭐 XP나 뭐 이러한 아주 오래된 운영체제를 쓰고 계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뭐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 좀 IT가 발전이 덜 된 국가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세션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서버에 그는 세션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한 클라이언트를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커넥션을 연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쿠키하고 세션은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이론 시간에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판스 객체 중에서 이 메서드가 있어요. send redirect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뒤에 가면 또 액션 태그를 배우는데 그 JSP 액션 태그에서 포워드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페이지를 딴 데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일종인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얘는 스트링 URL을 주죠. 그죠? 그래서 지정한 URL로 이동을 한다. 페이지 이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워딩 기능이고요. 다른 페이지 내에서 처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리퀘스트에서 HTML에서 어떠한 응답이 들어왔어. 그래서 리퀘스트 샌드가 어떠한 이제 페이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스크립트릿이 들어있어서 자 받았던 값이 age야. 그죠? 사용자가 입력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숫자로 변환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if 만약 20보다 이상이다. age가. 그러면 얘는 리스판스 객체를 이용해서 send redirect 해서 pass.jsp 해서 물음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겟방식이다. 그죠? 겟방식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send redirect 해서 하면 20 이상이면 pass.jsp 파일로 이동을 하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ng.jsp 파일로 이동을 해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뭐 어떤 이 변수에 따라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페이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또 아이디 로그인을 했는데 그 아이디가 맞지 않아. 그러면 아이디가 틀렸다라고 이제 뭐 다른 페이지로 또 이동을 하든가 뭐 등등. 그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아주 자주 씁니다. send redirect는 중요한 메서드예요. 그래서 리스판스 객체 밑에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상당히 중요한 메서드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페이지 이동 자체를 해줄 수 있는 리다이렉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메서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쿠키까지만 한번 볼까요? 자, 쿠키가 이제 나오죠. 앞에서 제가 쿠키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자, 웹브라우저에서 어떠한 서버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요청을 하면, 서버 측에서는 알맞은 비즈니스 로직, 즉, 서블릿을 이제 컨트롤러가 로직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죠? 웹브라우저에 HTML 형태로 우리가 응답을 해주죠. 응답을 해주는데 그리고 이 서버는 웹브라우저와의 관계를 종료를 한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HTTP 프로토콜의 특징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버려요.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를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무상태 서버 아니면 무상태 로직이라고 칭을 하는데요.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버는 쿠키를 저장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안 한다고 했어요. 저장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응답 후 관계를 끊는 것이 바로 이 HTTP 프로토콜의 특징입니다. 특징. 알겠죠? 연결이 끊겼을 때 근데 어떤 정보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제 쿠키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이건 아주 예전 방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는 거의 쓰지 않죠. 그리고 쿠키는 서버에서 만들어져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만들어지지만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측의 특정 정보를 저장, 보통 하드디스크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리고 서버에 요청할 때마다 서버에다가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계속 요청할 때마다 쿠키의 속성 값을 참조 또는 변경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값들을 읽어내 가지고 아 얘가 접속을 했구나 그러면 연결을 시켜줘야지 로그인 없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쿠키를 사용했다면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 쿠키는 말씀드린 바대로 용량이 4KB 정도가 되고요. 4KB라면 상당히 용량이 적은 거다. 그죠? 4KB. 그죠? 4메가도 아니고 4기가도 아니고 그죠? 용량이 작고 그리고 300개의 데이터를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웹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 값만 저장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쿠키를 이용한 것이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유출이 되면 안 되는 정보죠. 그래서 세션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세션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알겠죠? 자, 여튼 쿠키는 서버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에 전송되어 저장된다고 했죠. 그래서 메서드 생성 방법이랑 메서드를 보면 일단 쿠키를 만들어요. 쿠키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성을 세터를 통해서 지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자 리스판스 객체에다가 쿠키를 add 쿠키 해서
쿠키 탑재를 합니다. 이것까지는 서버가 담당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 애드 쿠키가 된 게 결국에는 어디에 저장이 된다? 그죠? 클라이언트에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추세는 뭐 이것도 뭐 제가 좀 만들은 지 좀 돼서 그렇지 이제는 쿠키는 거의 안 쓰겠죠. 그래서 추세는 쿠키가 용량이 이렇게 적죠. 그죠? 적고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 로컬 PC에 있으니까 제가 누가 좀 할 줄 알면 들어와서 텍스트 파일 끌고 가면 그 사람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알아보기 쉽겠죠. 그죠? 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용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제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개념을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다음 장에 세션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세션이 이래서 쿠키 대신에 등장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볼까요? 마지막 쿠키 관련 메서드인데요. 자, 보죠. set max age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int second이라고 해서 second이라는 초를 줄 수가 있는데 쿠키의 만료 기간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1시간이나 하루 정도를 우리가 여기에 지정을 하면 걔는 이제 유효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setPass해서 쿠키 사용의 유효 디렉토리를 설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디렉토리에 쿠키가 들어가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setValue 해서 string value 값을 넣으면 쿠키의 값을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뭐 set 버전, set max age, 그리고 set이 아니고 get이죠. get max age, get name, 그리고 get pass 뭐 이런 것들은 setter가 지정했다면 getter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get value 이것도 역시 set에서 지정한 값을 string 타입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 버전도 이렇게 얻어올 수가 있다라는 이 정도의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아하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뭐 한번 사용해보고 뭐 정리만 해두시면 세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좀 된 관계로 올 세션하고 예외하고 관련된 파일들,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 쿠키까지 우리가 실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론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실습 강의로 찾아와야 되겠죠. 그죠? 자,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